진짜 나쁜 놈 판별 세계 1위, 암살률 세계 1위, 증거인멸 세계 1위, 느낌대로 살인을 하고 우연의 연속으로 모든 증거를 손 안 대고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 이탕과 집요한 만큼은 세계 1위이지만 운이 몹시 나쁜 형사인 장난감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살인 이응 장난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출이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특색이 있어 보는 재미가 커 여러 차례 본 드라마인데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살인 이응 장난감의 히든 TMI를 찾아봤습니다. 살인 이응 장난감은 네이버 웹툰에서 2010년 7월 8일부터 2011년 6월 3일까지 연재한 웹툰입니다. 무거운 내용과는 달리 네컷에다가 아주 단순한 그림체로 몰입도 있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더불어 단순한 그림체 속 담긴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너무 기똥차 팬들로부터 작가놈 실제로 살인해 본 거 아니냐란 의심을 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웹툰이 드라마로 옮겨지면서 몇 군데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탕의 심리 묘사가 많이 달랐습니다. 원작에서 이탕은 영웅 심리에 취하기도 하고 살인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는 과정이 담겨 있다면 드라마 시리즈엔 그 지점이 많이 생략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다 영웅이길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 이응 장난감은 웹툰에서는 로마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드라마에선 한글의 자음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사상에 제목을 넣을 때 자음만 넣어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작가가 의도한 중의적 표현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일단 자원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살인자와 난감, 살인자인 이탕과 형사의 장난감을 의미하고 살인자의 난감, 첫 살인을 한 이탕의 난감했던 상황을 표현하며 살인자의 장난감, 형사가 살인자에게 놀아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살인자인 난감, 악인을 죽여 살인자가 된 형사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을 이전 단어의 밑받침이라고 해석할 경우 살인, 장난감, 우발적이긴 하지만 그 순간 살인을 장난처럼 여긴다는 뜻을 내포할 수 있고 이응을 숫자로 볼 땐 살인을 잡을 가능성이 0%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어느 마트에서 이탕을 찾은 장난감 형사.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얼굴을 반쯤 가리고 나타나는데요. 그런 장난감 형사를 보고 이탕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등장신으로 될 뻔한 장난감 형사의 등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오르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석구의 뽀얀 손 때문입니다. 본편에서는 결국 손을 넣고 나타나네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원작에서 송초는 60대의 살인자입니다. 이를 연기한 배우 이희주는 너무 젊었는데요. 그래서 분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회 촬영마다 분장 120분, 지우기 90분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성 덕분에 드라마에서 위화감이 없는 송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촌이 습관적으로 재미없다. 재미없어. 할 때 소름이 쫙 오는데 분장과 연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인지 이희준 배우가 쾌락형 살인마의 모습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도 또 한 번 연기 극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송초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대상에게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정은 원작 웹툰에는 없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창희 감독은 송촌이 단순히 악행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물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죽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송촌 자신의 살인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추가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창희 감독에겐 지극히 개인적인 아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리얼리티 연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연기 같은 게 싫고 가공된 것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있을 법한 것을 매우 좋아하는 그는 손석구와 얼추 닮은 아역 배우를 두고 컸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 같아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된 CG를 적극 사용하며 주인공 아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손석구의 아역뿐만 아니라 노빈의 아역, 영상 속의 여중생의 모습도 모두 CG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고생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도 죄책감이 1도 없는 지검사를 처단하는 이탕. 그런 지검사의 얼굴에 모기 한 마리가 피를 빨고 런하는데요. 어김없이 살인 증거 삭제 능력을 발휘한 이탕이 이 모기를 죄와벌 책 사이에 잡아 죽입니다. 이때부터 이 책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이 죄와벌이란 책은 이탕에게는 유일한 살인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피를 빤 모기는 몸이 무거워져 현장 반경으로 100m 내외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성을 이용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이 책으로부터 이탕을 지키려 하고 송초는 협박을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죄와벌이 가진 상징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보니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 자체가 죄와벌의 현대판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주인공이 악덕한 전당포 노인을 죽인 후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뉜다. 비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 란 말을 하며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처럼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드라마의 각 인물들이 저마다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걸 투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어로 옆에는 항상 사이드킥이 있죠. 사이드킥이라 하면 히어로 옆에 붙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 모아나와 마우이, 셜록 홈즈와 존 왓슨, 그리고 배트맨과 로빈이 있죠. 드라마를 봤다면 바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살인을 한 이탕의 경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을 처단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다크 히어로에 가깝죠. 이 드라마에서도 이탕 옆엔 항상 로빈이 뒤따릅니다. 그래서인지 로빈은 배트맨을 참 좋아합니다. 배트맨의 최고 조력자인 로빈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가져올 정도로 말이죠. 시각장애인이지만 한쪽 눈에 시력이 남아있어서 이탕의 첫 살해를 목격 후 협박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이 배우의 이름은 정희서입니다. 정희서 배우는 기생충, 헤어질 결심, 조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등에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전 남친의 리벤지 포르노에 당해 숨어 살다 어릴 적 친구인 하상민과 재회 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최경아 역으로 임세주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임세주 배우는 가수로 데뷔해 영화는 2015년 장수상해를 통해 데뷔한 10년차 배우로 영화보다는 드라마 활동이 많았습니다. 대표작으로 마더, 좀비 탐정, 마에스트라, 메모리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탕의 영원한 사이드킥 노빈, 컴퓨터 관련 지식이 해박한 해커이자 프로파일러로서 장난감 형사가 자문을 구할 정도로 프로파일링이 뛰어난 천재로 나오는데요. 이 역할을 한 배우는 바로 김요한 배우인데요. 2019년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로 데뷔해 인간 수업,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연기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땐 주연급입니다. 드라마 극초반에 이탕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캐나다로의 워킹 홀리데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로키 산맥이 담긴 그림을 걸기 위해 편의점 사장님께 망치를 빌리는데요. 그게 이탕, 그의 첫 살인의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도 원작과는 다른 설정인데요. 원작에서는 상품으로 당첨된 벽걸이 시계를 걸기 위해 망치를 빌리죠. 그런데 그건 2010년이라 가능했던 설정이었는데요. 벽걸이 시계를 거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요즘 대학생들에겐 공감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창희 감독의 판단에 따라 대중적인 관심사인 워킹 홀리데이로 그 요소를 변경했습니다. 아까 감독이 손석구 배우의 아역을 CG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리얼리티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독의 리얼리티에 대한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편의점신에서 술에 취한 진상 아저씨를 대신해 계산하고 있는 이 아저씨, 친절하게 이탕에게 사과와 함께 사정을 설명하는데요. 이때 결제를 하면서 이탕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아저씨가 크게 당황하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연쇄 살인으로 지명 수배 중인 여부일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수배 중이라면 현금 영수증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나온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탕이 여부일을 죽이는 모습을 본 이 여자분이 입막음으로 요구한 돈은 200만원. 그런데 원작보다 2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감독이 2010년 대비 물가를 고려해 설정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장난감 형사의 간지 1등 공신은 당연 수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염 가짜라고 하네요. 뭔가 손석구 배우님 이미지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올 것 같았는데 장난감 형사의 수염은 국내 수염 분장의 장인이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짜 같다는 손석구 배우의 재제작 요구에 테스트만 7번 하여 완성되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수염 분장의 장인은 손석구 배우 덕분에 수염 분장 실력이 더 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여기서 이 연출, 교차 편집과 경쾌한 음악을 통해 이탕이 선 여옥의 돈 셔틀이 될 뻔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되게 느낌있게 담았는데요.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최우식 배우는 와이어 같은 특수 촬영을 통해 개처럼 사족 보행을 할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네 발로 뛰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탕이 선 여옥을 살해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사이드킥, 그건 바로 강아지 렉스인데요. 원작에서 렉스는 결국 안락사를 당하지만 드라마에선 장난감 형사의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렉스를 연기한 강아지가 2마리였다고 합니다. 이창희 감독의 말에 따르면 차분한 친구랑 활발한 친구, 이 2마리를 데리고 촬영을 했고 무거운 상황에선 차분한 친구를, 뛰어야 하는 상황에선 활발한 친구를 두고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탕의 행위는 영웅일까요, 살인자일까요? 이 모든 걸 독자의 몫으로 남긴 원작자 꼬마비 작가는 그럼에도 이탕에게 벌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과 그리움인데요. 원작에서 이탕은 죄가 드러나 노빈의 신분으로 일본으로 도망치는 반면 드라마에선 무죄를 선고받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게 드라마는 시즌2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끝이 나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꼬마비 작가가 준 힌트는 이탕은 아직 영웅이 아닙니다 란 말을 전달했지만 2011년 인터뷰에선 후속작을 하게 된다면 이탕의 죽음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2가 나온다면 우린 이탕의 죽음을 생각하고 봐야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시즌2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데요. 그 전에 올해 중반부에 나올 꼬마비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S라인에 만족해야 하나 싶은 이 찝찝함을 뒤로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 만든 내용인 점 감안해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내용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